이번 딥다이브에서는 풍산이라는 상당히 흥미로운 기업을 좀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공해주신 종합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요. 풍산의 성장 엔진, 특히 그 두 핵심 사업 부문하고 또 최근에 두드러진 성과, 그 진짜 이유가 뭘지 파악해보는 게 저희 임무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풍산은 정말 매력적인 뭐랄까 이중성을 가진 기업입니다. 한쪽에서는 구리 같은 비철금속, 그러니까 신동사업에 강자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또 방위산업, 이 방산 분야의 핵심 플레이어죠. 이게 2008년에 그 지주회사 체제에서 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 회사를 나눠서 새롭게 상장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아, 인적 분할이요? 그럼 그 두 개의 엔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먼저 신동 부문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주로 이제 구리나 구리 합금으로 된 판이나 봉 같은 그런 산업 소재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동전의 소재 있잖아요. 그 소전이라고 부르는 거요. 그리고 반도체 칩을 보호하고 연결하는 리드 프레임 소재도 생산하고요. 국내에서는 동판 시장의 한 74%, 리드 프레임 소재는 거의 88%를 점유할 정도로 상당히 압도적입니다. 미국 공장까지 포함하면 연간 생산 능력이 한 35만 톤 되니까 이게 세계 3위 수준이에요. 아, 잠깐만요. 아까 동전 소재, 소전이라고 하셨죠? 그 보고서를 보니까 전 세계 동전 소재의 거의 절반을 공급한다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그럼 제주머니 속 동전도 풍산에서 왔을 수 있겠네요. 그런 점이 있어요. 보통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제조사들은 좀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풍산은 구리 가격 상승이 오히려 수익성에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원가 부담을 판매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시장 지위가 있고요. 또 보유하고 있는 구리 재고의 가치도 같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변동성에 좀 취약한 다른 금속 가공 업체들하고는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이죠. 그렇군요. 그런 안정적인 신동 사업을 기반으로 최근에는 그 방산 부문이 정말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죠. 역시 그 지정학적 상황 변화, 이게 가장 큰 이유일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국방 예산이나 탄약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풍산의 독보적인 강점은 뭐냐면 소총탄 같은 소구경탄부터 시작해서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155mm 포탄까지 모든 종류의 탄약을 다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 탄약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덕분에 실제로 2021년 대비해서 방산 매출이 33% 넘게 확 뛰었고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거의 34%까지 늘어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수요 증가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 대규모 계약들이 이걸 뒷받침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1조 원이 넘는 그 155mm 사고로 연장탄 계약, 이게 한 2031년까지고요. 또 방위사업청과의 대형 계약도 있고 이건 2027년까지. 그리고 폴란드 K9 자주포 수출이랑 연계된 포탄 공급 계약, 이것 또한 3,500억 원 넘는데 2029년까지. 이런 식으로 수조 원 규모의 장기 계약들이 이미 확보돼 있어서요. 향후 몇 년간은 아주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런 큰 계약을 계속 따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풍산의 기술력이나 신뢰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이런 탄탄한 사업 성과가 재무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보고서 보니까 2024년, 2025년 전망이 상당히 밝던데요. 특히 2024년 영업이익 65% 급증 전망, 이거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매출이랑 이익 모두 큰 폭으로 성장할 걸로 보이고요. 자기자본 이익률, ROE라고 하죠. 그러니까 투자한 돈으로 얼마나 이익을 잘 내고 있나, 이걸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것도 2024년에는 11%를 넘길 것으로 예상될 만큼 수익성 개선세를 아주 뚜렷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건 2025년에 약 1,350억 원에 달하는 꽤 큰 규모의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특히 늘어나는 방산 수요에 맞춰서 대규경 탄약 라인을 늘리고 자동화하는 데 집중하는데요. 그러면서도 부채 비율은 아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성장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주주 가치도 신경 쓰는 모습이군요. 정확합니다. 약 30% 수준의 배당 성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2024년 예상 배당 수익률도 5% 이상으로 기대될 만큼 주주 환원에도 꽤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신동 부문에서는 의료용이나 전기차용 같은 고부가가치 구리합금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방산 부문에서는 첨단 탄약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죠. 그리고 로봇을 이용한 생산 자동화 투자. 여기에 더해서 ESG 경영, 그러니까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영을 강화하는 것 역시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청취자분들이 이번 딥다이브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풍산은 지금 어떻게 보면 두 개의 강력한 순풍을 동시에 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리 가격 상승세하고 또 전기차나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신동 부문의 꾸준한 수요 증가고요. 다른 하나는 전 세계적인 국방비 증액하고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른 방산 부문의 폭발적인 성장세죠. 여기에 더해서 탄탄한 내수 시장 지위하고 장기 방산 계약이 안정성을 더해주고 있는 거고요.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리스크 요인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예를 들어 구리 같은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성, 이건 신동사업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방산 수요는 결국 국제정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 이것도 양적 사업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니까 항상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산업 소재와 군수품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질적인 두 축을 가진 풍산에게 만약에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된다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기술 혁신, 이게 완전히 새로운 소재의 등장이든 방산 기술의 급격한 변화든 이렇게 발생했을 때 말이죠. 이것이 오직 한 분야에만 집중하는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풍산의 미래에는 어떤 좀 특별하거나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번 곱씹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